안녕하세요. 하루 하나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그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업무를 하시다 보면 복잡한 수식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수식을 가지고 집계를 하기 전에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간단한 예제 가지고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질문 답변란에 올라와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sumifs 함수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가로 합산 방법에 대한 질문이래요. 자, 일단 화면과 그 예제가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해드리기가 쉬운 것들이긴 하는데, 이 왼쪽에 화면을 보시면 2021년 2년 1분기, 2021년 1분기 해가지고 분기별 실적을 집계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쪽 왼쪽에 이제 구분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뭐 계정 항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는 집계 결과를 얻고 싶은데 데이터가 여기 계정은 이제 똑같이 들어가져 있는데, 자, 이렇게 월별로 로 데이터가 쌓여져 있는 거죠. 자, 그럼 분기별 실적을 집계해야 되니까 1분기 실적은 1월, 2월, 3월을 모두 이렇게 더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가로 합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조건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더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세로 방향에 원하는 계정 항목이 동일한지를 따지는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뭐 sumif 함수 같은 것들을 쉽게 쓸 수 있죠. 근데 이런 식의 작업에서 더해야 될 그 숫자 값들이 여러 개 열에 있을 때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가로 방향 데이터에서 또 1월과 2월과 3월과 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쉽게 되어지진 않죠. 일단 조건 자체가 맞질 않아요. 여기는 분기고요. 자, 이쪽은 월이잖아요. 자, 이 두 개를 뭐 날짜니까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엑셀에서는 뭐 엑셀뿐만이 아니라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데이터 비교 작업들을 하려고 할 때 같은지 다른지 뭐 큰지 작은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문자열도 동일해야 되고 데이터 형식도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월하고 분기는 맞지가 않죠. 그럼 이걸 맞춰주는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실제 답변도 달려져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수식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패턴이고 좀 길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 값들이 좀 바뀌게 되어지면 그것도 일일이 고쳐나가기가 또 쉽지 않으실 거니까 또 질문하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1차적으로 두 표에 같은 동일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쉽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예제를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 예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파일을 열어야 되니까 파일을 열어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분기별 실적을 집계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2021년 시트에 이 계정 항목은 동일해요. 그리고 월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월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분기별 합산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일단 이게 되질 않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조건을 매칭하는 동작을 하려고 그러면 분기 데이터도 이 세로 방향에 있어야 돼요. 자, 만약 이게 가로 방향으로만 확인하시려고 그러면 이 계정 항목이 가로 이렇게 나와야 sumif나 sumifs 함수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여기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작업을 표를 뭐 고치는 걸 최소화하는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된다라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다가 분기라고 하는 단위를 입력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위쪽에 비워져 있는 곳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면 여기가 1분기, 여기는 뭐 다 1분기일 거니까 3개는 복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분기, 자, 그리고 복사 3분기, 복사, 자, 그리고 4분기, 복사.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건이 매칭되어질 수 있는 값들이 들어가져 있으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집계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죠.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식의 작업에서는 썸이프스 뭐 이런 함수 못 써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썸이프스나 썸이프 같은 함수들을 쓰려고 그러면 조건의 방향이 동일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데이터 범위를 이제 매칭을 하려고 할 때 이 계정 항목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2021년도에 여기에 계정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5셀부터 A10셀이죠. 자, 이 범위의 값이 뭐여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좀 이따 맞춰 놓을게요. 자, 여기에다가 계정 항목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조건이니까 이 두 개가 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제가 곱셈 연산을 통해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 요 B2부터 M2 범위예요. 자, 여기도 복사하려고 하면 절대 참조해야 되니까 여기가 여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기여야죠. 자, 그럼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아래쪽 숫자의 합계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는 함수가 있긴 하죠. 썸 프로덕트라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계정이 맞고 분기가 맞을 때 true, false 이렇게 나오다가 01, 01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둘 다 만족하는 위치에는 1 나와요. 그럼 걔들하고 얘들을 곱셈 연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합계는 필요 없죠. 이 범위까지 M열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값 있는 범위를 선택을 해서 제가 F4키 눌러놓고 이 동작을 sum product 함수에다가 구성을 하면 이 sum product이라고 하는 함수가 sum이 덧셈을 하는 함수를 얘기하는 거고 이 product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곱셈을 하는 함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연산을 함께 하는 함수인데 자, 이렇게 곱셈 연산을 통해서 얻어진 0과 1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뭐 물론 지금 눈으로 보자 그러면 보여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하겠죠. 뭐 F9키 눌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배열 안에. 그럼 지금은 맞는 게 없으니까 왜 맞는 게 없어요? 아까 제가 계정 항목하고 분기를 제대로 입력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0이 나오지만 저게 제가 제대로 정확한 조건값을 입력을 하면 여기 0과 1이 나와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 값이라고 하는 것들하고 여기 있는 값들하고 곱해 가지고요. 프로덕. 그 다음에 그 값을 더한 값이 돌려진다라는 거죠. 요거 실행 취소하고 자, 다시 요 가로 닫고 자, 이제 엔터키 눌러보면 안 나오겠죠.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조건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넣어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제가 여기에서 요 계정은 여기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얘를 이제 복사해도 오른쪽으로도 분기, 2분기, 3분기 이런 거 있으니까 열 위치는 바뀌지 않고 이렇게 행 위치는 바뀌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열만 고정시켜 놓을게요. 자, 그리고 분기는 여기 입력되어져 있죠. D4셀에 입력되어져 있는데 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게 D4셀이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복사되어지면 F4셀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럼 열 주소는 바뀌고 행 주소는 바뀌지 않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참조를 시키고 난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수식을 이쪽으로 복사를 해보면 2분기의 운반비에 해당하는 그 결과들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고 이러면 끝나겠죠. 여기 4분기도 여기 있으니까 붙여넣으면 제대로 된 결과들이 다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작업에서 이런 썸 프로덕트 함수를 쓰는 것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썸이프 함수랑 상당히 유사하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썸이프스 함수처럼 쓰려고 그러면 합계 범위가 먼저 나오니까 얘를 맨 앞으로 돌려도 돼요. 어차피 곱셈 연산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썸이프스 같은 이런 식의 이제 행하고 열 쪽의 조건이 있는 것들을 쓰려고 할 땐 썸이프스 함수랑 상당히 유사하니까 비교해서 한번 잘 보세요. 썸이프스 함수는 우리가 여기에 합계 범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이제 매칭을 해 나가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썸 프로덕트 함수 같이 물론 배열을 이용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합계 범위가 먼저 나온다라고 만약 치면 이걸 제가 좀 이따 수식 고쳐서 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곱셈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썸 프로덕트 함수처럼, 썸 ifs 함수처럼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행하고 열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위치만 매칭되어지면 얼마든 집계를 할 수 있는 함수이긴 하니까 공부를 해두면 뭐 여러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겠죠. 제가 앞에 있던 수식을 한번 고쳐서 보여드리면 이 뒤쪽에 있던 부분, 이 콤마 뒷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라가지고 얘가 합계를 구할 범위니까 이 앞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한 칸 띄워가지고 수식을 구성해주면 합계 범위가 먼저 나오고 범위 조건을 곱셈 연산을 가지고 하고 있죠. 엔터키 누르고 수식 복사해도 똑같은 결과 나와요. 자, 근데 뭐 이런 식의 작업을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하는데 얘는 이제 분기를 먼저 입력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 사실 좀 더 쉽게 해 들어가려고 그랬다라 그러면 이런 식의 작업도 만약 번거로우시면 분기별 계산 결과 값을 먼저 구해 놓으셨어야죠.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제가 이런 식의 작업을 한다라 그러면은요. 여기에다가 먼저 열을 한 4개 정도 만들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걸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요. 여기다가 미리 더해 놓겠죠. 물론 이런 식의 작업을 번거로워 하신다라는 건 알아요. 번거로워 하신다라는 건 알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선행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들을 빼놓으시게 되면 후행적으로 좀 더 복잡한 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수식으로만 문제를 어렵게 복잡하게 푸시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구해 놓으세요. 물론 이것도 뭐 썸if 같은 함수 쓰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죠. 이런 걸 있었으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썸if 함수 써서 요 범위의 값이 여기 4분기니까 여기까지 잡을게요. F4키. 자, 그리고 얘가 1분기인. 그죠? 이게 조건이니까 1분기인 결과를 수식 복사한다라 그러면 요 행은 바뀌지 말아야 되니까 고정시켜 놓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합계 범위가 여기겠죠? 자, 이렇게 합계 범위가 나오는데 이 범위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같이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두고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주면 자, 이렇게 여기 1분기 합계가 나오는데 얘 수식 복사하면 이렇게 여기 구해진 결과값들이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이 나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이 나오니까 브이룩업으로 참조를 하시든지 뭐 아니면 인덱스 매치 써가지고 분기랑 요 계정 항목이 같은 값들을 가져다 쓰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 부분까지 이제 오른쪽으로 복사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요 FOGQ5라고 하는 요 범위의 열 주소는 바뀌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F5니까 여기도 열 주소만 바뀌지 않게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복사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얻을 수 있겠죠. 물론 뭐 이런 식의 작업을 꼭 이런 혼합 참조까지 다 잘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공부할 때 의욕을 가지실 수 있긴 하는데 그냥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그냥 썸함수 써가지고 3개씩 이렇게 더해놔도 뭐 크게 어려운 작업들은 아니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시면 여기 있는 것들을 뭐 브이룩업 또는 뭐 인덱스 매치 같은 걸 이용해서 이 표에다가 조금은 더 쉽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작업을 앞에서 좀 해놓고 뒤에서 쉽게 할 거냐 아니면 뭐 앞에서 안 해놓고 뒤에서 복잡한 걸 쓸 거냐 뭐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같은 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원하는 결과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